안녕하세요. 최신 IT 이슈와 트렌드에 대해 거침없이 얘기 나눠보는 쉘리토크의 황치규 기자입니다. 오늘도 먼저 화면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This is iPhone 5S. It is made of a high-grade aluminum with diamond-cut chamfered edges. 예, 이제 이번 시간 주제는 애플이 이제 9월 10일이죠. 9월 10일 날 발표한 아이폰. 이번엔 한 제품이 아니라 두 개의 제품입니다. 좀 그런 만큼 또 얘기거리도 많이 나왔고, 또 OS까지 업데이트 되면서 좀 각종 좀 논란도 있고, 찬반 감론을박이 좀 많이 있는데, 오늘도 두 분 전문가분 모시고 아이폰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IT 블로그인 기즈모 블로그 운영자 김정철입니다. 제 이름 다 아시지 않나요? 테크스타의 도항구입니다. 좀 스펙이나 각종 지금까지 나와있던 정보를 갖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. 어떻게 보세요? 이번에 애플의 신제품 발표는? 아이폰 좋죠. 정말 좋고요. 혁신입니다. 정말 혁신인 것 같습니다. 예, 아이폰이라는 게 이제는 어떤 스마트폰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혁신이 있건 없건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고, 모든 사람의 이목과 IT 매체들의 그런 기사는 엄청나게 쏟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숙명인 것 같고요. 자동차로 따지면 BMW나 벤츠나 아우디나 이런 식의 어떤 프리미엄 브랜드급이면서 사람들이 좀 손쉽게 살 수 있는 약정과 할인을 통해서 아주 그런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죠. 그래서 예상대로 지금은 아이폰의 진정한 혁신은 엉망으로 내놓는 게 혁신인 것 같아요. 그거 아니면은 어느 정도는 보장되지 않을까. 왜냐면 2년마다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, 이제 4S 쓰시던 분이 5 한번 건너뛰고 5S를 기다리시던 분들이 또 엄청나게 몇 천만 명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을 위해서 색깔도 여러 가지 금색도 내놓고, 저번에도 이제 기사에 나왔지만 그 팀 3명 인터뷰한 거에 팀쿡이 쓰레기 시장이라고 그랬어요. 안드로이드 저가 시장을. 그래요? 예. 난 그게 좀 실언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. 근데 그 사람은 비즈니스 인사이트인가 거기서 3명 좌담에서 나온 글이 있었잖아요. 거기에 팀쿡이 우리는 쓰레기 시장에 관심이 별로 없다. 그러니까 완전 저가. 돈도 안 남고 마진도 하나도 없는 곳에 우리는 원래 관심도 없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고급 시장하고 그 밑에 급들, 그리고 이제 자녀한테도 아이폰 사주고 싶은데 이건 비싸단 말이죠. 근데 그 정도는 사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5 정도 돼가지고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기계적으로도 자기가 넣고 싶었던 건 다 5 정도에선 다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번에는 그건 없애버렸잖아요. 아예 그건 그냥 단종이잖아요. 이번에는 단종하고 그냥 OC를 내놓으면서 사용자층을 더 넓히는 걸로 가다 보니까 되게 영리한 전략을 펴고 있는 거죠. 좀 한 제품만 나왔으면 좀 더 명쾌하게 이제 5와 비교해서 좀 할 텐데, 이번에 두 개의 제품이 좀 나왔기 때문에 좀 해석의 앵글이 되게 다양해졌어요. 네. 다양해졌고, 그래서 지금 이제 5C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저가 폰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저가 폰은 아니고, 그래서 이제 그럼 애플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가격대에 좀 더 아이폰을 보급하기 위한 명분은 붙였는데, 근데 그 명분이 과연 이제 좀 합리화될 만큼의 어떤 가격대이냐를 놓고도 좀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이 5C가 좀 5S와 또 지금 4S 사이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지, 이제 저희가 셀리토크 처음에 할 때 저는 아이폰 저가형이 오히려 애플에겐 악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 컬러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들고 온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. 이거는 싼 아이폰을 사는 게 아니라 캐주얼하고 굉장히 트렌디하면서 팬시한 아이폰을 사는 거다. 이런 느낌을, 사용자 만족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아주 새로운 마케팅 수단을 또 가지고 온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이거는 스티브 잡스 혼자의 힘이 아니었고, 애플이 지금까지 계속
순항을 하고 있는 건 참 여러 사람들의 머리와 그 다음에 IT 역사에 제가 아까 틱톡 전략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벤치마킹한 그런 거를 잘 따온 굉장히 종합화된 제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. 아, 그리고 저는 이제 제품 나오고 나서 진짜 다른 쪽 얘기도 잠깐은, 그러니까 그 경영진들 있잖아요. 지금 남은 잡스 죽고 나서. 근데 그리고 가장 OS 그 iOS 만들었던 사람 제거했잖아요. 팀쿡이 나가, 독부장군처럼 뭐 정치하고 있던 사람. 근데 뭐 외신에 보면 그 사람 나갔을 때 애플이 막 만세 불렀다면서요. 안에 있는 사람들은. 예, 진짜 막 다 박수 쳤대요. 안에 있는 사람이. 그 사람 잘린다고 했을 때. 예. 근데 그 새로운 이익이, 잡스가 물론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이 사람들이 과연 이끌어갈 수 있을 거냐는 게 있었는데, 이 세 사람의 궁합, 그러니까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했던 사람, 그 다음에 팀쿡의 이 삼각편대, 이게 완전히 대박을 낸 거라고 좀 봐요. 이 사람들 전략 아까 말씀한 대로 제품뿐만 아니라, 이 사람 호흡이, 잡스가 죽으면 쟤네가 이상할 것 같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지 않구나. 그리고 쟤네들은 이번에 내놓는 거 보고 유연하게 시장한테 대응도 하고,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소비자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, 그래서 쉽게 이렇게 흔들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게 더 오히려 핵심이지 않을까. 이 제품 나오면서 그 개인적으로는 그 아이패드 미니 7인치 나왔을 때 이제 스티브 잡스가 7인치는 절대 없다고 얘기를 해놓고 모양 빠지게 만들었죠. 예, 그렇죠. 그런데 근데 자기 살아있을 때 나온 거 아니에요? 예, 그거보다 오히려 더 영리한, 예, 이번에 C는 완벽한 영리한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그 색깔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64비트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계층에게는 그것까지 그렇죠, 내세울 그건 필요는, 32비트 예, 니까. 애플이 이번에 16비트를 내놨어도 사람들은 따라갔을 거예요. 예, 어쩔 수 없어요. 16비트를 내놨어도 이건 뜻이 있겠지 하고 또 따라갔을 거예요. 예. 근데 진짜 그 되게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. 삼성이 노트2예요. 그 애플이 하기 1년 전에 하드웨어적으로 그 보조 프로세서 있잖아요. M7 같은 네, 거. 좀 그런 걸 먼저 시작했다고. 예, 그걸 1년 전에 했더라고요. 제가 기사를 썼다가 다른 기자분이 알려주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는 갤럭시 S4에 그게 들어간 줄 알고 썼는데, 노트2에 그게 이미 그 하드웨어 구조를 그렇게 바꿔버린 거야. 삼성도 이미 전력 문제라든가 알고 있었어요. 근데 검색을 해봤죠, 구글에. 근데 어제 출시한 M7의 구글 검색 건수가 나오잖아요. 이게 쭉. 삼성 거는 거의 게임이 안 돼요. 1년 전에. 근데 난 그게 더 화가 났었어요. 실제 왜냐면 삼성자가 엄청난 혁신도 하고 했는데 전혀 자랑도 안 하셨고요. 근데 얘들은 네덜란드 회사 거 NXP 거 갖다 썼는데 지네 브랜드로 M7이라고 한 거잖아요. 근데 삼성은 그 브랜드가 없어요. 그러니까 얘들은 삼성이 한 거 하드웨어로 똑같은 걸 썼는데 얘는 말을 안 해. 장명을 안 했는데 얘네는 우리는 M7이야 하니까 시장이 M7이 뭐야? 이렇게 해서 쫙 몰렸는데, 삼성 입장에서 보면 저거 우리가 1년 전에 한 거거든요. 그 노트2에도 들어갔고 당연히 노트3에도 그 구조는 들어갔는데 아무도 자랑을 한 적이 없으니까 삼성이 불쌍하네, 듣고 보니까. 억울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렇게 혁신하셨는데 왜 그걸 자랑을 안 하셨냐. 그리고 API를 애플이 공개한 데도 더 이슈였거든요. 아까 말씀한 대로 M7은. 근데 검색해보니까 삼성은 API 공개 얘기가 안 나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거 내놓으면서 삼성처럼 따라갔는데 1년 동안 준비하면서 우리는 OS 하면서 이걸 API를 열어줘야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. 자기가 통제하면서. 근데 삼성은 1년 전에 내놨는데도 이 생태계 만든 데다가 자랑도 못하고 설득을 하셨는지를 모르고, 그러니까 그 기사 나가고 실제 반응이 그랬어요. 1년 전에 삼성이 먼저 했었다고요? 라는 반응이 그런 분들이었어요. 그러니까 처음 들으시잖아요, 서로.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안 했을까? 화가 나더라니까요. 잘했는데 안 하니까 더 화나. 겸손해서 그런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5S나 5C도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. 국내에서는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예상?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. 지금 상황. 예.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? 일단 저 같은 경우 시골에 내려가면요, 충청도 서산 AS 센터가 충남에 대전에 하나 있어요. 그러니까 애플이 한국에 투자 제대로 안 한 것도 있죠. 실제는 AS 센터 하나도 없어요. 그러면 시골에 있는 친구들은 AS 될 일이 많잖아요. 그러면 LG나 삼성이나 펜텍은 바로 지역 읍내에 나가면 센터가 있거든요. 너무 안드로이드 진영의 삼성전자 너무 잘하고 한국의 통신사들의 이해관계도 안드로이드랑 이해관계 맞다 보니 좀 저런 혁신이,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만들어내는 큰 로드맵이나 전혀 다른
새로운 어떤 헬스케어라든가 자동차구의 어떤 혁신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. 한국에서 그런 그 미국은 뭐 얘네가 내놓으면 자동차 업계도 혁신이 같이 해서 소비자들이 타면 바로 아이폰의 혁신, 그 폰 업체의 혁신을 같이 나머지 쪽하고 헬스케어든 자동차든 이렇게 확산되는데 뭐 안드로이드 진영이 그걸 잘해주면 좋겠는데 못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저쪽 혁신에 대해서는 우습게 보는 시각이 너무 많잖아요. 너무 잘하니까 그거 뭐 안드로이드 너무 좋은데 이런 걸로 가다 보면 의외로 이 안드로이드 천국 됐다가 또 다른 혁신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. 약간은. 그냥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안드로이드가 애플과 비교했을 때 뭐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, 그러니까 일본 같이 완전히 고립돼서 정말 이상한 걸 만드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, 외국 가서도 뭐 삼성이나 LG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고요.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좀 걱정이 덜한 대신에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의 좀 비정상적인 유통 구조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, 예,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약정으로 20만 원 정도면은 외국에선 구입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 오면은 갑자기 40~50만 원으로, 예, 약정을 하더라도 올라가 버리거든요. 일본은 통신사가 공짜로 뿌린다면서요? 데이터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데이터가 좀 적게 주는 그렇죠. 부분이 있는 예. 걸로 알고 근데 있고, 예. 데이터를 많이 쓰게 해서 필요 없는 걸 많이 쓰게 해서 오히려 값을 높이는 것도 좀 기본료라든가 예. 이런 게 좀 통신요금, 그렇죠. 유통, 예. 그런 것도 위에 있고. 외국 통신사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서 벌어지는 좀 그런 좀 독과점 구조 때문에 벌어진 일 같고요. 그래서 이런 게 개선되지 않으면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폰을 사러 어디 이제 젊은 친구들은 뭐 폰 공동 구매라든지 막 새벽 2시에 갑자기 뭐 10대 팝니다. 막 이런 데 많이 가는데 애플 아이폰은 값이 높아요. 여전히. 근데 어느 날은 뭐 갤럭시가 17만 원에 풀리고 하면은 이게 아무리 아이폰이 좋아도 값이 3배, 4배 차이 나는데 그거를 젊은 친구들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요. 그래서 나오자마자 예약 판매로 갤럭시 S 샀다가 네. 좀 있다가 뚝 떨어진 얘기 보면 훅! 네, 또 뭐 나름 또 긍정적인 반응 속에서 앞으로 좀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테마일 것 같아요. 예.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? 저는 뭐 지금 아이폰 5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나온 제품으로 뭐 제가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예. 그리고 제가 휴대폰 뭐 잘 바꾸는 스타일이 아닙니다. 제가. 고장 나면 이제 뭐 바꾸는 스타일이라. 예, 뭐 네, 지금까지 이제 아이폰 5S와 5C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. 다음에는 좀 더 알찬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